네,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교실 속 이산화탄소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라는 주제로 교실 이산화탄소 농도 실험을 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미세먼지가 주목받는 사회입니다. 학생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교실에서도 미세먼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 공기질을 위협하는 것이 미세먼지만 있을까요? 이산화탄소가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실내에 많을 경우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기사가 참 많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본 신문 기사입니다. 이것은 2019년 7월 9일 한겨레에 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미국 위스콘신대 연구를 기반으로 했는데요. 미국 위스콘신대 마이클 헌크 교수의 연구팀은 최근 의학저널 네이처 서스테너빌러티에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수준이 적어도 5000ppm이 돼야 인체에 영향을 주고 고농도로 받아들여졌으나 5분의 1인 1000ppm 상태에서 몇 시간만 노출돼도 건강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교실에서 생각보다 1000ppm의 학생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참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을 보면 특히 연구진은 24명의 종업원이 이산화탄소 농도 1400ppm의 실내에서 노출된 결과 550ppm 상태에 비해 인지 능력이 50%나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인지 능력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 때문에 인지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실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빨리 올라갔는지 살펴보고 환기를 얼마 주기로 해야 되며 환기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바깥 공기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400pp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대학부의 2011년 5월 16일에 실린 기사인데요. 표를 보면 농도에 따른 상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1000에서 2000ppm이 되면 호흡수가 늘어나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통, 건퇴감, 현기증,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심각하죠? 그것보다 높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인체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실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얼마나 될까요? 초등학교 선생님인 저는 교실 공기질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부장이라 미세먼지 관련자이기 때문에 학교에 미세미세라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 측정기는 미세먼지도 측정되지만 이산화탄소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불쑥 옆반 교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수업이 끝난 직후였고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환기는 전혀 하지 않고 40분 이상 수업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측정을 했더니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0을 넘겼습니다. 아까 신문 기사에서 본 것처럼 2000을 넘으면 두통, 건퇴감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실 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반에서 이산화탄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늘어나는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은 18명이고 저까지 19명입니다. 교실의 크기는 7m 곱하기 9m 정도로 63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 20평 정도 되는 크기인데 20평의 공간에 19명이 생활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들아, 환기 끝! 창문 닫아라! 자, 에어컨 닫읍시다. 자, 저 뒤에 창문 닫으세요. 네, 지금 환기가 끝났고요. 이산화탄소가 차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기 쉽게 표를 한번 재볼게요. 얼마나 괜찮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4분 정도가 흘렀는데요. 지금 아까보다 약간 올라갔죠. 지금 문이 꽁꽁 닫힌 채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반 아이들은 저랑 같이 프로젝트 학습을 하고 있고요. 지금 통계를 막 내고 있는 상황인데 에어컨은 켜져 있고 창문은 다 닫혀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얼마나 이산화탄소가 차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54분인데 이산화탄소가 2100이네. 교실에서 51분 정도가 지나면 2200까지 올라갑니다. 2200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가 아프고 약간 메스꺼움이 느껴질 정도가 됩니다. 1교시 수업을 하면 교실이 이산화탄소로 꽉 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기를 해야겠죠? 환기를 하면 얼마 만에 이산화탄소가 빠지는지도 측정해 보았습니다. 환기하자. 창문 열어라. 자, 이제 환기를 해보겠습니다. 환기를 해서 얼마나 만에 빠지는지 한번 다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30초 지나니까 3000 정도 줄어들었네요. 300 정도 줄어들었네요. 지금 창문을 다 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2분 정도 환기를 하니까 많이 거의 540까지 줄어들었고요. 네, 영상 잘 보셨는지요? 결국 여름에 에어컨을 켜든 겨울에 히터를 켜든 교실 창문이랑 문을 꽉 닫아 놓은 밀폐된 상태면 초등학교 기준으로 40분 수업을 하고 10분 동안 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맑은 공기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고등학교면 더 심하겠죠? 중학교는 수업 시간이 45분이고 고등학교는 50분이니까요. 거기다가 덩치도 크니까 내뿜는 이산화탄소도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수업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학생들이 수업 중반 이후부터 지루해하고 조는 건 교사의 수업이 지루해서일 수도 있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은 이 부분을 잘 알고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실 속 이산화탄소의 위협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이산화탄소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환기를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1시간 수업을 하면 무조건 쉬는 시간 10분을 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산화탄소가 600에서 700ppm까지 떨어집니다. 이 점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열정 기백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